반갑습니다. 우리 5학년 친구들 수학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할까요? 이번 시간은 정다각형과 사각형의 둘레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에요. 정다각형의 여러 종류들을 알고 있죠? 그들의 둘레를 구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는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사물의 테두리나 바깥 언저리 또는 사물의 가를 한 바퀴 돈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레라고 하면 도형이나 표면의 바깥을 두른 선 또는 그 선을 잰 길이라고 약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은 각의 크기가 모두 같고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다각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하죠.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삼각형의 둘레는 3을 한 번, 두 번, 세 번 더해서 9cm고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의 둘레는 4를 4번 더해서 16cm 또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오각형의 둘레는 4cm짜리 변이 5개 있으니까 4를 5번 더하여 20cm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둘게요. 정다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그렇담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십각형의 둘레를 구하여라. 한 변의 길이 5cm고 정십각형에는 변의 수가 10개니까 5 곱하기 10은 50cm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변이 12개인 정다각형이 있습니다. 이 정다각형의 둘레가 60cm일 때 한 변의 길이는?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변 12개 길이의 합이 60이고 이것을 변의 수 12로 나눴을 때 바로 한 변의 길이가 5cm가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변이 12개인 정다각형이니까 이건 정12각형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둘레를 구하는 문제들 만나볼 수 있어요. 조금 더 활용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죠. 정다각형 중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정다각형의 둘레가 48cm로 같대요. 각각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 그렇다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8을 변의 수 3으로 나누니 16cm이고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48을 변의 수 6으로 나누어 8cm가 됩니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익히고 다양한 응용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 볼 겁니다. 사각형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먼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해주면 되는 거죠. 가로가 5cm, 세로가 3cm인 직사각형의 둘레는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 따라서 16cm예요. 그런데 5 더하기 3이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5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한 후 그 값의 2배를 해주어도 좋죠. 또 5가 2개고 3이 2개니까 5 곱하기 2에다가 3 곱하기 2를 더하는 방법을 써주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5cm가 가로고 3cm가 세로라고 했으니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할 때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죠. 또는 가로 더하기 세로를 계산한 후 그 값의 2배를 한다.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 나타내 줄 수도 있어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정사각형은 정다각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 4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도 알아볼까요? 평행사변형은 네 변의 길이를 더해주면 돼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네 변의 길이를 더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4cm고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3cm일 때 네 변의 길이 합은 4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이겠죠. 그런데 4가 2개고 3이 2개니까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4 더하기 3이 2번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에 곱하기 2를 해서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과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의 같은 점은 뭘까요? 직사각형과 평행사변형은요,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2배하고 다른 한 변의 길이를 2배해서 더해주면 된다. 또는 길이가 다른 두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2배를 해주면 된다. 바로 이것이 두 식의 같은 점이 되겠죠. 그럼 마름모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의 둘레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를 4번 더한다. 즉,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한 변의 길이가 6cm인 마름모가 있다면 그 마름모의 둘레는 6 곱하기 4로 24cm가 되는 거랍니다. 그렇담 마름모의 둘레와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식은 같은 점이 있겠군요. 마름모나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4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점을 말해볼 수 있겠어요. 주변에서 사각형들은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죠. 교실, 운동장, 경기장, 공책, 수학책, 필통 이렇게 사각형들을 찾고 난 다음에 그 둘레를 나타내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확인한 사각형들이 어떤 사각형인지를 먼저 생각해요. 직사각형이라면 가로와 세로 각각을 재고 난 다음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를 하거나 가로의 2배 더하기 세로의 2배를 하는 방법으로 그 둘레를 구하면 되는 것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들이 활용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직사각형의 가로가 8cm, 세로가 4cm예요. 이 직사각형과 둘레가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가 3cm라면 다른 한 변의 길이는 몇 cm일까?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로 8 더하기 4는 10이죠. 이것의 2배는 24cm가 된단 말이에요. 평행사변형의 한 변의 길이가 3cm,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몰라 네모라고 한다면 3 더하기 네모 곱하기 2가 역시 24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3 더하기 네모는 24를 2로 나누어 12와 같으므로 네모는 9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다른 한 변의 길이는 9cm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활용한 응용 문제가 해결이 되었네요. 하나 더 만나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정사각형과 다른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 이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는 정사각형의 둘레와 같아야 합니다. 자, 돌리거나 뒤집었을 때 같은 모양은 한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둘레는 16cm죠. 직사각형의 가로 더하기 세로는 8cm가 되어야겠네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둘레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가로가 7cm일 때 세로는 1cm, 가로가 6cm일 때 세로가 2cm, 가로가 5cm일 때 세로가 3cm, 가로 세로가 각각 4cm인 경우는 처음 정사각형과 모양과 크기가 같으니까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이때 가로가
3cm, 세로가 5cm인 것은 돌렸을 때 가로 5cm, 세로 3cm짜리와 같은 거니까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릴 수 있는 직사각형은 세 가지가 있겠군요. 한 변의 길이가 7cm, 다른 변의 길이가 1cm, 또 한 변의 길이가 6cm, 다른 변의 길이가 2cm, 또 한 변의 길이가 5cm, 다른 변의 길이가 3cm로 표현되는 직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어요. 사각형의 둘레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해지겠군요.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로 구합니다.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로 구하거나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또는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로 구할 수 있어요. 마름모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제는 외워둬야 합니다.